その山に入ったら二度と出られません。 마을 주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다. 주름진 손이 떨리며 일본식 찻잔을 내려놓았다. 차가운 산바람이 히가미 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신화 속 이야기겠죠. 흥미롭네요. 다큐멘터리 감독 지훈이 웃으며 메모를 적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띄워져 있었다. 히가미 산 대학생 실종 사건. 제목이 선명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엔 일본인 대학생 6명이 텐트 앞에서 웃고 있었다. 이들은 실종된 뒤 한 달 만에 발견됐지만 시신은 부자연스럽게 뒤틀려 있었다고 한다. 원인은 여전히 불명. 이 정도면 다큐멘터리 주제로 딱인데요. 옆에서 노트를 펼치던 작가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초자연적 현상과 미스터리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가였다. 지훈의 프로젝트에 합류한 이유도 히가미 산의 저주 이야기가 일본 전설과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30년 동안 아무도 답을 못 찾았으니 우리가 찾으면 대박이죠. 카메라맨 성민은 자신만만하게 카메라를 들어보였다. 게다가 분위기 장난 아닌데요? 딱 공포물 느낌 납니다. 하지만 팀의 막내 인턴 유리는 얼굴이 창백했다. 근데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현지에서 산에 관한 경고를 많이 들었다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 말 들어보니 누가 산에 들어갔는지 다 기억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미신이니까 사람들이 겁먹는 거야. 오히려 더 흥미롭지 않나? 지훈은 팀원들을 둘러보며 웃었다. 그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격 덕분에 지금까지 미스테리 다큐를 여러 성공시켰다. 히가미 산도 다를 것 없었다. 다음 날 팀은 히가미 산 입구에 도착했다. 히가미 산은 우거진 삼림으로 덮여 있었고 등산로 초입에는 오래된 나무 아치가 서 있었다. 아치에 새겨진 일본어 글씨는 신을 방해하지 말아였다. 혜진이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다. 이런 글귀가 실제로 있네. 신화적인 분위기네. 하지만 유리는 아치를 넘어서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공기가 너무 무겁고. 그녀는 끝내 말을 삼켰다. 산 공기가 원래 이런 거야. 긴장 풀고 따라와. 지훈은 웃으며 그녀를 재촉했다. 그는 캠코더를 켜서 등산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히가미산, 저주받은 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의 무대가 될 장소다. 산행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했다. 팀원들은 카메라와 장비를 점검하며 약간의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GPS가 먹통이에요. 성민이 말했다. 그는 지도가 사라진 화면을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혜진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이상하네. 여기 신호 안 끊긴다더니. 괜찮아. 도훈이 가져온 지도도 있으니까. 지훈은 팀의 산악 전문가 도훈을 바라봤다. 하지만 도훈조차도 등산로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도에 없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 여기가 맞긴 한데 뭔가 이상해. 길을 잃어도 재밌지 않을까요? 지훈이 농담했지만 팀의 분위기는 조금씩 가라앉았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와도 같았지만 뚜렷이 들리는 속삭임 같기도 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유리가 멈춰서며 물었다. 혜진은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바람 아니야? 괜히 겁먹지 마. 성민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속삭임은 훨씬 더 뚜렷해졌다. 이건 뭐지? 혜진이 눈앞의 물건을 주의 깊게 살폈다. 바닥에 버려진 낡은 텐트 한 채. 30년의 세월이 느껴질 만큼 텐트는 해지고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 옆에는 부서진 랜턴과 녹슨 조리 도구가 흩어져 있었다. 설마 실종된 대학생들의 텐트? 유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렇다면 대박이네. 지훈은 곧장 텐트로 다가가 카메라를 켰다. 여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히가미 산 실종 사건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는 물건입니다. 이 텐트가 발견된 장소와 상태를 기록합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내부는 비어 있었지만 벽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오래된 일본어 메모였다. 그녀는 소리내어 읽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깨웠다. 무언가를 깨웠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성민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혜진은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어 배낭에 넣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단서 같아요. 이들이 경험했던 일을 우리가 알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혜진의 목소리는 흥분보단 떨림에 가까웠다. 그날 밤 팀은 텐트 주변에 캠프를 설치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났지만 산속은 여전히 깊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작은 불꽃만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솔직히 이거 좀 무섭지 않아요? 유리가 뜨거운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게 매력이잖아. 성민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분위기에서 얻는 영상이 최고야. 하지만 도우는 말없이 장비를 정리하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는 산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산악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여긴 뭔가 다르다. 다르다니? 지훈이 묻자 도우는 대답 대신 어둠 속 숲을 가리켰다. 소리가 변했어. 그 순간 바람에 실린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던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는 다른 리듬,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저기, 들리잖아요. 유리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속삭임은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바로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또렷했다. 진정해. 바람이야. 지우는 담담한 척했지만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녹음 장비를 켜고 말했다. 이 소리 사람 목소리 같은데요? 들리세요? 일본어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아요. 불 끄지 마. 불 끄면 안 돼. 성민이 재빨리 나뭇가지를 던져 불을 더 크게 만들었다.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동시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뭇가지와 눈을 밟는 소리.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도훈, 플래시 좀 비춰봐. 지훈의 말에 도우는 손전등을 들었다. 빛은 숲의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갔지만 아무것도 비추지 못했다. 발자국 소리는 분명 바로 옆에서 들렸는데 아무도 없었다. 말도 안 돼. 혜진은 녹음 장비를 살펴보았다.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다. 이건 그냥 바람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 유리는 온몸을 떨며 도훈의 팔을 붙잡았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떠나죠. 성민은 더 이상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아니,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지우는 단호했다. 이 소리, 이 흔적들, 이건 우리가 찾던 증거야. 여기서 멈추면 그냥 똑같은 영상밖에 못 찍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이건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야. 혜진은 조심스럽게 경고했지만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속삭임은 점점 사라졌고 다시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누구도 깊이 잠들 수 없었다. 그저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불안 속에서 지우는 홀로 캠코더를 들고 텐트 밖으로 나왔다. 발자국이 아직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절대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야. 그는 캠코더를 켜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캠코더 화면 너머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움직였다. 뭐야? 지훈이 화면을 확대하자 화면 너머로 정체불명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웠다. 뭔가 있다. 지훈은 손을 떨며 카메라를 붙잡았다. 하지만 화면 속 형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 산엔 뭔가 있다. 혜진이가 없어. 유리가 텐트 밖으로 뛰쳐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해가 뜨기도 전에 어두운 새벽 텐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혜진이 누웠던 자리는 찬 공기만 가득했다. 분명히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지? 성민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비추기 시작했다. 텐트 바로 밖에는 혜진의 발자국이 눈 속에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텐트에서 멀어지다가 숲속으로 이어졌다. 지금 당장 찾아야 해. 지우는 캠코더를 챙기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발자국은 산을 따라 점점 깊은 숲속으로 이어졌고 중간부터 발자국 간격이 이상할 정도로 넓어졌다. 마치 혜진이 멀리 뛰어간 것처럼 보였다. 이게 사람이 걸은 거 맞아? 도훈이 발자국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순간 눈밭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유리가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것은 혜진이 항상 쓰던 녹음 장치였다. 혜진이가 녹음하던 거야. 성민이 녹음기를 켜자 정체불명의 속삭임과 함께 혜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날 부르고 있어. 녹음은 갑작스럽게 끊겼고 팀원들 모두 얼어붙었다. 유리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도훈의 팔을 붙잡았다. 우리가 혜진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발자국을 따라 숲속을 헤매던 팀은 그제야 혜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이상한 자세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눈 위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혜진, 지훈이 다가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눈동자는 멍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깨어났어. 혜진은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피투성이었고 그녀가 새긴 것은 기괴한 문양이었다. 그것은 동그란 원 안에 뭔가를 감싸는 모양이었고 지훈은 그것이 자신이 본 적 없는 언어처럼 느껴졌다. 혜진,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성민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혜진은 발버둥치며 손가락으로 문양을 가리켰다. 저기 봐. 저기서 날 불렀어. 혜진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숲속 어둠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길 벗어나야 해.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산악사고가 아니라 뭔가 훨씬 더 이상한 일이야. 혜진을 데리고 캠프로 돌아온 팀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미열과 저체온증 증세를 보였고 줄곧 혼잣말을 반복했다. 그들이 우릴 지켜보고 있어. 산이 우리를. 여기 머무는 건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내려가자. 도훈은 가방을 싸며 말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야. 이런 기회는 절대 또 오지 않아. 혜진도 차차 회복될 거야. 회복. 혜진이가 정신을 잃고 기괴한 문양을 새기고 있는데 도훈이 소리쳤다. 넌 지금 혜진의 목숨보다 영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와서 무작정 내려가 봤자 길도 못 찾을 수도 있어. 텐트에서 대기하면서 그녀 상태를 살피고 단서를 정리해보자. 지훈이 반박했다. 그 순간 혜진이 벌떡 일어나 지훈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흰자위가 뒤집힌 채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곧 너를 부를 거야. 밤이 되자 다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캠프 근처에서 마치 누군가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저거 진짜 발자국 소리 아니야? 유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도훈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살폈다. 빛이 어둠 속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우릴 시험하고 있는 거야. 혜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 산의 신이 우리 중 누굴 데려갈지 보고 있어. 무슨 소리야, 혜진? 지훈이 다가갔지만 혜진은 그를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다. 넌 이해 못해. 넌 이미 선택됐어. 혜진의 비명은 공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동시에 어딘가에서 더 큰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성민은 손전등을 들고 급히 어둠 속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빛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것은 인간의 형체였지만 얼굴은 비정상적으로 비틀려 있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몸은 마치 관절이 풀린 인형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도망쳐. 도훈의 외침과 함께 캠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 길 맞아? 성민이 묻자 도훈은 지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캠코더를 켜고 나무들 사이로 이어진 좁은 산길을 비췄다.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날씨가 맑음에도 불구하고 시야는 흐릿했다. 여기가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일 가능성이 높아.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은 아직도 무기력한 상태로 뒤따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꾸 숲 깊은 곳으로 향했다. 멈춰봐. 도훈이 손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숲속 어딘가에서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또 발자국 소리야? 성민이 손전등을 들고 빛을 비췄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야, 이번엔 더 가까워. 도훈은 몸을 숙이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 순간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였다. 사람과 비슷한 형체였지만 걸음걸이는 부자연스럽고 머리는 기묘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봤어?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성민의 옷깃을 잡았다. 성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봤어. 누군가 있었어. 성민은 손전등으로 다시 나무 사이를 비췄지만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무도 없어. 착각이야. 지훈이 애써 차분한 척 말했지만 그의 손은 캠코더를 쥐고 있었다. 렌즈 너머로 보는 화면이 계속 흔들렸다. 조용히 해. 도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발자국 소리가 또렷해지더니 이번엔 팀 주위를 빙 돌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발소리였다. 거기 있어요? 성민이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이게 사람 소린가? 유리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속삭임은 일본어 같기도 했고 단순히 바람 소리 같기도 했다.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무전기를 켜봐. 혹시 모르잖아. 도훈의 제안에 성민이 무전기를 켰다.
잡음이 들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助けて。 뭐라고 했어? 유리가 물었지만 그 순간 신호는 끊기고 말았다. 도와달라는 것 같은데 여긴 신호가 안 들어올 텐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성민은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비췄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가자.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유리는 혜진의 손을 잡았지만 혜진은 갑자기 손을 뿌리쳤다. 너희는 모르잖아. 산이 우리를 데리고 가고 있어. 혜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나무들 사이를 바라봤다. 들려? 산이 말하고 있어. 혜진은 멈춰서서 나무 위를 쳐다봤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낮은 소리로 울리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혜진.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지훈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혜진은 그를 밀쳐냈다. 그들이 우릴 선택했어. 처음부터 그랬어.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도훈이 다시 손전등을 들고 비추자 멀리 나무 사이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명확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와 뒤틀린 목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 뭐가 있어? 도훈이 외쳤고 모두가 빛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서 더 깊이 가면 안 돼. 지금 돌아가자.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돌아갈 수 없어. 산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한쪽 방향을 가리켰다. 혜진, 그만해. 유리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혜진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녀의 발자국은 마치 눈 속에 사라지듯 남지 않았다. 그 순간 속삭임이 멈추고 숲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이번엔 너무나 가까웠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말없이 캠코더를 들고 빛을 비추었지만 그 빛이 비친 곳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훈은 발밑에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네 번째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확실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왜 또 여기야? 말도 안 돼. 분명히 다른 길로 갔잖아. 지우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지도를 펼쳤다. 지도에는 이 근처가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눈에 덮인 숲은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듯했다.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같은 자리만 맴도는 거야? 성민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나무들은 모두 똑같이 보였고 눈 위의 발자국은 확실히 그들이 방금 지나온 흔적이었다. 혜진은 말없이 서서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거의 파랗게 변해 있었다. 혜진, 괜찮아? 유리가 다가갔지만 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멀리 숲속의 어둠을 가리켰다. 저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어. 무슨 소리야?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도훈은 그녀를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니야, 여길 떠날 수 없어. 산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분명히 또렷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제는 확실히 팀원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이건 우리 발자국 소리가 아니야. 유리가 눈 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눈 속에 또 다른 발자국이 새롭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기괴하게 컸고 발자국 간격은 사람이 걷는 것치고는 비정상적으로 넓었다. 이거 뭐야? 이게 진짜 발자국 맞아? 성민은 손전등을 들어 비췄다. 발자국은 점점 멀어지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발소리는 여전히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누군가 우릴 따라오고 있어. 도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칼을 꺼내 들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망쳐야 해. 유리가 소리쳤다. 그녀는 혜진의 팔을 붙잡고 뛰려고 했지만 혜진은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도망칠 수 없어. 혜진이 낮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멀리 어둠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여기선 다 미쳐가고 있는 거야. 우린 성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혜진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혜진, 유리가 그녀를 붙잡으려고 뛰어갔지만 그녀는 이미 나무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다. 따라가야 해.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캠코더를 든 채 그녀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었다. 도훈과 유리도 그를 뒤따랐지만 숲속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여기가 어디야? 성민은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그들은 방금 지나온 것처럼 보이는 공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공터 한가운데 혜진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아니야, 이건 돌아온 게 아니야.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우린 이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순간 혜진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기괴하게 메아리쳤고 점점 더 멀어져 갔다. 혜진, 유리가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희미한 웃음소리뿐이었다. 우린 길을 잃었어. 지우는 말없이 숲을 응시했다. 캠코더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렌즈 너머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뭐야? 성민은 나선형 문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빛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오두막 내부는 마치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 것처럼 비틀리고 흔들렸다. 나무 벽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삐걱거렸고 차가운 한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여긴 뭔가 잘못됐어. 도우는 손전등을 쥔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그러나 손전등의 빛조차 문양의 붉은 빛에 삼켜져 희미해지고 있었다. 혜진은 붉은 빛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산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 여기서 모든 게 끝날 거야. 혜진, 거기서 떨어져. 지훈이 외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양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려 했다. 안 돼. 멈춰. 도훈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오두막 전체가 거대한 숨을 들이쉬는 듯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붉은 빛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빛. 손전등 켜봐. 유리가 외쳤다. 도훈은 손전등을 흔들었지만 빛은 나오지 않았다. 성민의 캠코더 역시 작동을 멈췄다. 왜? 아무것도 안 돼.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이 팀원들 사이를 채웠다. 모두 내 근처에 있어. 흩어지지 마. 지훈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숨소리마저 불규칙하게 빨라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이 아니다. 그것은 살갗을 긁는 듯한 소리뼈가 삐걱대는 듯한 소리였다. 저기 뭔가 있어요. 유리가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울 것 같은 얼굴로 도훈의 팔을 붙잡았다.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도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소리는 이제 팀원들 주위를 빙빙 돌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성민이 말했다. 그는 문이 있던 방향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문이 있어야 할 곳은 차가운 벽으로 막혀 있었다. 문이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우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지만 벽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 순간 붉은 빛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나선형 문양이 아니라 오두막의 중심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붉은 형체였다. 저게 뭐야? 도훈이 목소리를 낮췄다. 형체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팔다리는 길고 머리는 뒤로 꺾여 있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붉게 빛나는 눈으로 팀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가야 해.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형체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가 멈춰선 그 자리에 오두막의 바닥이 갈라지며 깊은 균열이 생겼다. 혜진, 도와줘야 해. 지우는 뒤를 돌아봤지만 혜진은 이미 형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형체를 마치 경배하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만해. 혜진, 성민이 다가가려 했지만 형체가 천천히 손을 들자 오두막 전체가 비틀리며 올렸다. 도훈은 혜진을 붙잡으려 달려갔지만 균열이 더 깊어지며 그의 발밑이 무너졌다. 안 돼. 도훈. 유리가 소리쳤지만 도훈의 모습은 붉은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손전등이 떨어져 빛을 내뿜었지만 그것도 금세 사라졌다. 도훈이.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민은 입술을 깨물며 붉은 형체를 노려봤다. 우릴 다 끝장내려는 거야. 여길 나가야 해. 그는 붉은 빛과 형체를 피해 뛰어갔지만 오두막의 벽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혜진은 형체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다. 혜진, 그만해. 우린 널 구하러 온 거야. 지훈이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붉은 형체가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것의 눈은 더 깊은 붉은 빛을 발하며 지훈을 가리켰다. 그 순간 오두막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지훈은 혜진과 형체를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뻗었지만 갑작스러운 붉은 빛의 폭발이 모든 것을 삼켰다. 눈을 떴을 때 지훈은 혼자였다.
오두막도 형체도 팀원들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눈 덮인 숲속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 캠코더는 그의 곁에 떨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붉은 형체가 서 있는 마지막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멀리 숲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다시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다. もう君の番だ。